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양경규입니다. 노동위원회법 31조 위반, 내용은 거짓 보고 및 거짓 서류 제출입니다. 31조 위반 시 노동위원회 직권 고발 의무함이 조사권 강화를 위해 노동위원회법 곧 개정하려고 합니다. 최근 일부 노동위원회의 판정, 결정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당사자가 조작된 서류를 제출해 노동위원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첫째, 노동위원회 스스로 거짓의 자료들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규정했으며 해당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그 처벌 수위를 상향했습니다. 둘째, 노동위원회가 현행법에 따라 요구하여 취득한 자료 또는 조사한 자료 등을 관계 당사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위원회 판정 결정 업무 등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노동위원회를 찾는 노동자 중 대다수가 중소영세 자업장의 저임금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자 권리 구제 측면에서 매우 소중한 사회적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그 판정 또한 공정해야 합니다. 노동자를 위한 이번 노동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동 발의에 많은 의원들이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이 법안을 더 많은 시민께 알리고 동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21대 국회의 임기로 미루어 보아 이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서 본회의까지 갈 수 있을지 여부는 대단히 미지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의당 의원으로서 마지막까지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 법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최진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노사관계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노동위원회에게 요구하는 덕목은 신속성과 공정성 이 두 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속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 제도는 일본의 노동심판위원회를 비롯한 다른 나라의 구제 절차와 비교하더라도 해결 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동 분쟁 사건들이 곧바로 법원으로 가지 않고 노동위원회를 먼저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성에 대해서는 오래된 숙제가 있습니다. 공정성은 결국 판단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판단에 필요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증거들이 거짓되지 않게 다루어지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그렇듯이 노사 분쟁과 관련한 각종의 증거들은 사용자에게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고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분쟁 당사자가 증거를 수집하기 편리한 위치를 이용해서 증거를 왜곡하거나 허위 증거를 만들어내서 제출하는 것도 함께 막지 못하면 결국 노동위원회가 잘못된 증거에 따라 판단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가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분쟁 당사자가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위원회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이를 분쟁 당사자에게 공유하여 수집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교차 검증을 받을 필요도 있겠습니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발생한 거짓 자료 제출 사례는 노동위원회가 수호해야 할 공정성이 어떻게 위협받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요구해서 제출된 자료가 거짓 자료임이 드러났음에도 현행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위원회가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노동위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노동위원회의 존립 목적에 반합니다. 노동위원회가 본래 존재 목적에 따라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첫째, 어떠한 경우든 거짓 자료를 통해 노동위원회를 속여 유리한 판정 결과를 얻고자 한 자는 공법 질서에 위협을 가한 자로서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거짓 자료 제출은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교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스스로 1차적 고발 의무자가 되어 존립 목적을 수호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셋째, 노동위원회가 직접 수집한 자료는 분쟁 당사자에게도 공유하여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원칙을 지금의 노동위원회법에 부족함 없이 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노동인권실을 위한 노무사 모임의 이병훈 노무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노동위원회는 신속성이란 전제하에 처리 기한을 6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문회의를 기준으로 구제 신청일로부터 55일 전후하여 신문회의 일정을 잡습니다. 이를 역산해서 다시 10일 기준으로 조사관이 조사 보고서를 완성을 합니다. 따라서 구제 신청일로부터 45일째 되는 때에 조사 보고서가 완성되기 때문에 실제 조사관이 조사 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은 대단히 짧습니다. 이를 사용자들이 악용하는 방식은 답변서를 최대한 늦게 내고 그와 관련된 입증 자료를 최대한 늦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노동위원회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사용자 측에서 답변서를 약 35일 전후에서 제출하게 되면 조사관은 이 답변서에 근거해서 조사 보고를 작성하고 공익 조사 보고서에 근거해서 신문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입증 자료와 관련돼서 자료 제출을 늦게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는 조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인 조사 보고를 작성해서 공익위원회에 제공하고 공익위원회 이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공정성 자체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를 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는 신속성이나 미명하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따른 판단을 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 조사권을 강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러한 역할들을 조사관이 일주일 사이에 진행하는 건 불가능하게 현행 제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 조사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필요한 게 현 시점에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중앙 2024년 부회107 사건에서 대리인을 맡았던 샛별 노무사 사무소의 하은성 노무사라고 합니다. 지난 2024년 3월 20일 중앙 2024 부회 107 사건에서 사용자와 사용자의 대리인이 거짓된 자료를 신문회의 하루 전 제출하였습니다. 초심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가 이 용역계약에 대해서 입찰 제안서 전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사용자는 제안서는 그동안 수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있는 영업 비밀이기에 계약서 전체를 제출하기는 곤란하다라고 답변하면서 일부만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초심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자 재심을 신청한 사용자는 돌연 신문회의를 하루 남기고 입찰 제안서 전부와 번역본이라며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자료는 노동위원회 요구가 있어서 조사관이 전화로 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출한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는 한 단어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면접의 대상이 되는 이 고용승계 기대권을 요구할 수 있는 그 노동자의 범위가 모든 노동자에서 관리직이라고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영어 원본 문서와 번역본까지 일괄적으로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단순한 착오나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문회의 당일 세종시로 내려가는 기차에서 자료가 조작된 사실을 발견했고 그 자료가 달라졌음을 비교하는 문서를 급하게 만들어 당일 제출했습니다. 신문회의에서 사용자의 대리인은 PDF 파일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임의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내용이 다르다면
소심 자료를 기준으로 봐달라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변명으로 굳이 신문회의 전날에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했던 자료를 수정해서 낸 사실이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직접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문을 보내어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신문회의에서 드러났으니 고발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노동위원회는 조사관이 전화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는 안 되고 노동위원회가 직접 직인을 찍어서 공문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만 고발 의무가 있다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위조된 문서를 제출해서 노동위원회를 기만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직인이 찍힌 공문이 있었는지 전화로 자료를 요구했는지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노동위원회의 논리대로라면 사용자는 노동위원회가 자료 제출 요구 공문을 보내기 전에 사건이 시작되자마자 직접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다면 노동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동위원회가 표방하는 신속은 이런 신속한 자료 위조의 신속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총극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하여 노동위원회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을 때 이에 대해서 고소 또는 고발하는 것을 당사자에게 미룰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가 직접 고발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고발 의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위원회가 직접 조사하거나 확보한 자료를 당사자가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당 자료를 당사자에게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속 공정한 판정을 위해 위원들에게는 공유되는 자료가 굳이 당사자에게만 신문회의가 종결된 이후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받을 것을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위원회는 시간적 비용적 한계로 소송을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부디 노동위원회가 무기대등 원칙을 실현하고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21대 그리고 나아가 22대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서 기자회견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